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것은 전형적으로 일단은 재무적인 것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외국인 수급에 100%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차영주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신고가 뉴스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또 갑자기 또 급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SK 하이닉스만큼 오를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뭐 조정 주면 다시 또 그렇게 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것은 전형적으로 일단은 재무적인 것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외국인 수급에 100%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7만 전자 밑에 있었을 때 이게 지난달이었거든요. 8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9월 2일부터 이제 시세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꿈틀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면서 이제 시세를 끌어올리다가 9만 전자를 한번 딱 찍었죠. 9만 전자를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한번 찍었는데, 근데 그 전에 삼성전자가 8만 5천 원을 찍은 다음에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미국발 뉴스로 갭을 떴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 들어왔었냐면 9월 첫째 주, 둘째 주 동안에는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근데 셋째 주 후반부터는 외국인들이 사는 날은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파는 날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황을 보고 현상을 보고 내용들을 파악을 할 때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날은 삼성전자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빠지는 날은 삼성전자 빠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사느냐? 그 이유는 솔직히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제 아들 마음도 모르겠는데 톰이나 존슨이나 이런 애들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톰이나 존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내릴 수는 있겠죠. 자, 9만 전자를 탁 찍었을 때 그날이 저는 변곡점이었다라고 봐요. 그날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그날 오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외국인들은 오전엔 사진 않았어요. 오후에 샀는데 오전에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사지 않고 팔고 있는데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살 때 지수가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이 안 사는데도 삼성전자가 9만 전자를 찍었고 그 다음에 지수가 올라가길래 이거는 좀 조정의 신호가 일 수 있겠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날 오후에 외국인들이 사면서 지수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외국인들이 발을 빼니까 오늘도 지금 이제 대표님하고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외국인들이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조정과 시장의 조정이 뭐 한 몸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삼성전자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조방원전이 움직인다든지 뭐 일부 뭐 네이버라든지 개별 종목,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장 얘기로 좀 전환된 면도 있습니다만 시장이라는 게 주도주들이 가다가 주도주들이 쉬어줄 때 어떤 것들이 가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개별적인 걸로 튀어 올라가는 것들이 보일 때가 시장이 조정을 암시한다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형이 쉬어주면 동생들이 움직여주면 그 집안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쉬어주면 조방원전이 움직여주면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삼성전자도 쉬고 조방원이 쉬는데 갑자기 마치 시장이 좋아 보이듯이 이렇게 페이크죠. 한두 놈씩 튀어 올라간다? 이거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시장이 쉬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들을 보이고 있다. 자, 삼성전자도 일단은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긴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긴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9월 마지막 주는 거의 뭐 개점 휴업 상태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2주 연휴인데 이 연휴 동안에 뭐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갑자기 관세 정책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만 해도 3,500억 선불이라고. 3,500억 선불, 뭐 그다음에 이제 지약바이오에 대해서는 100% 관세를 하겠다. 뭐 그런 뉴스들이 맞아요.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보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정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또 말씀해 주신 게 또 저 느껴지는 게 9월 둘째 주가 우리 선물 만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외국인이 매수세를 쫙 해서 선물해서 뭐 지수 포지션 놀이를 좀 했었을 거고 그 세 번째 주부터는 이제 12월 만기를 또 노리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략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좀 약간 마라톤으로 치면 뒤로 설설 뛰면서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자. 그렇죠.
근데 추석이 또 코앞에 있으니까 추석 지나고나 움직이자. 맞습니다. 이제 네. 그런 거라서 지금 좀 관망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그러니까 다들 쉬어갈 때는 같이 쉬어줘야죠. 예. 그러면 그동안 그런 거 있었잖아요.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네. SK 하이닉스는 펄펄 나는데 맞습니다. 왜 삼성만 못 나느냐? 예. 왜 그동안 못 올랐던 건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수급 요인과 하나는 재무적인 요인인데요. 수급 요인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제 물밀듯이 들어왔고, 이거는 뭐 아시아 시장에 전반적으로 들어온 거니까 결국 삼성전자는 두 가지 포인트죠. 하나는 한국을 대표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네이버의 그 재무제표 여기 나온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올해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4조 6천억이 나왔는데 우리가 3분기 때 9조 6천억이 나올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단순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어떻게 된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물론 3분기가 성수기예요. 요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재무적으로 상황들이 조금 다른데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레거시 반도체의 사이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레거시 반도체는 3분기 때가 가장 성수기고 4분기부터 조금 이익이 줄어들고 1분기가 저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 2분기 때 좀 조정을 받다가 3분기 때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급과 맞물리면서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반면에 말 나온 김에 이제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는 재무적으로 볼 때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2분기 때 9조 2천억 정도 나왔는데 3분기 때는 우리가 10조 정도 나올 것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가 1분기 때는 7조 정도 나왔거든요. 얘네는 비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직선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한,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 안 타고, 근데 삼성전자 이런 사이클이 타니까 서로 간의 주가 움직임이 좀 달랐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3분기 때 전체적으로 각각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사상 최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잘 나갔을 때 수준으로 다시 영업이익이 훼손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7만 전자에서 8만 전자 후반,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 8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이렇게 각각 올라가는 건 같지만 약간 미묘한 다른 차원에 있어서 실적을 바탕으로 외국인 수급을 불러들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레거시가 갑자기 좋아졌다는 이유 자체가 네. 하이닉스 HBM은 AI의 이런 호황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그럼 레거시라고 하면 이제 D램 뭐라든가 그렇죠. 뭐 이제 낸드 이쪽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이 좋아진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AI와 관련된 HBM만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이 이제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산업 자체가 이제 커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GPU와 HBM에 결합된 상태에서 인공지능이 돌아가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야 되고, 데이터 센터를 이제 움직이는 다양한 이제 전력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레거시 반도체가 어마무시하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을 구현해서 활동하는 가운데 있어서 수많은 레거시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기존의 반도체 사이클에서 새로운 AI 반도체 사이클이 나오면서 이제 모든 반도체 산업을 다 주도해버리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이제 아침에 막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저도 이제 리포트가 많아 갔는데, 결국은 지금은 어떠한 반도체든지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외국계 리포트들이 지금 쏟아지고 나와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단독 기사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D램 가격을 20% 올리겠다, 또 이런 기사도 이번 주에 나왔었어요. 물론 이제 그 기사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은 좀 미묘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현재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한간에서는 아들이 군대 간 이후로 주가가 올랐다 하는데 아들이 군대 가니까 그 군인들 분들 50% 할인한다면서요. 근데 참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군대 간 날 이후부터 주가가 오르긴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역시.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인가 이랬지만 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꿈꾸는 게 예. 하이닉스는 그럼 21년 그 고점을 돌파해서 한참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고점 뚫고 네. 확 올라갔는데, 삼성전자 전고점 하면 그때 10만 전자 간당간당 하다가 이제 꼬꾸라졌었던 거니까 맞습니다. 10만 원을 돌파해서 그 위로 가느냐 아니냐, 네. 이게 관건이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네. 당연히 가긴 가야죠. 근데 이제 시기의 문제겠죠. 시기의 문제인데, 우리가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사이클과 연관성이 있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뚫을 때 확실히 팍팍팍 뚫어주든가
아니면 서서히 야금야금 올라가줘야 되는데 85,000원에서 90,000원까지 한번 착 음봉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또 매물대를 쌓아놓은 거거든요. 일단 8만 원 넘어가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개인들의 매물이 소화되는 건데, 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우리가 2021년 이후에 쌓여있던 매물대를 좀 소화하고 있어요. 예. 그동안에 이제 물리셔가지고 나 원금만 원 팔겠다라는 분들이 지금 9만 원을 물렸더라도 지금 8만 4천 원 정도면 뭐 충분히 손절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걸 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봐요. 이 소화를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손바퀴 밀어라면 그 다음에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여기에 불을 한번 누군가 질러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불을 지를 수 있는 것이 이번에 HBM을 납품하는 것들 예. 퀄테스트 통과했다라고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게 한 30% 정도라도 하이닉스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만을 인수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M&A와 관련된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될 텐데, 저는 그런 모멘텀만 불을 지펴주면, 그러니까 지금 9만 원과 8만 원의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느냐 짧게 지속되느냐는 결국 삼성전자가 어떤 모멘텀에 오늘 시장에 불을 질러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면 자, 이렇게 생각해봐야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환율이 지금 1,400원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400원에 삼성전자를 85,000원에 사서 87,000원에 팔면서 1,350원 와도 뭐 성공, 나름대로 단타 칠만 하죠. 그렇지 않다라면 환율이 만약에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없다라면 10% 보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먹을 게 별로 없다. 아, 그렇죠. 이게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7만 전자라면 그래 9만 전자 가든 8만 전자 가든 내가 10% 먹을 건 있어라는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서 10%를 먹고 들어오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치면 삼성전자 그 10% 먹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환율도 계산해야죠. 외국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환율이 떨어져야지만 또 환차익 가능한데, 먹을 수 있는데 역으로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라 맞습니다. 10을 먹었다 치더라도 환율로 10을 다시 손해 보면 도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먹을 게 없는 거죠. 차라리 네. 저는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 차라리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400, 340원까지 올라갔다가 확 끌어올렸다가 확 끌어내리면 거기서 또 먹는 폭이 있잖아요. 네. 만약 그게 보인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도 애매하고 1,400원이면 1,400 뭐 3, 40원 뚫고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85,000원에 사서 95,000원에 팔자니 이것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고민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또 파월 발언이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게 AI 과열이라는 맞습니다. 주가법을 얘기를 한번 하면서부터 예. 그럼 AI가 주도주였는데 얘네들이 어차피 휘청휘청 하잖아요. 시청하고 이번 있죠, 주에. 더군다나.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반도체들이 휘청하니까 여기도 같이 휘청하는 맞습니다. 연결되는 구조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꼭 쉬고 싶을 때, 우리가 군대에서 행군하고 막 그럴 때, 아 정말 쉬고 싶다는데 막 나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전 대표님 같이 용기 있는 사람이 쉬었다 갑시다. 그러면 아 정말 좀 한번 좀 쉬었다 가는 그런 기분 좋음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 막 한참 달려가던 상황에서 뭐 물론 파월 말이 저는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는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한 번 정도 쉬어갈 빌미를 줬을 때는 또 같이 쉬어줘야죠. 남들 다 쉬는데 혼자 걸어가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참 지금 드는 생각인데, 파월 의장 발언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잘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이때 좀 쉬어주고 이때 단단하게 좀 확 쉬고 이익 나신 분들은 돈 좀 빼서 추석 연휴 잘 즐기시고, 그게 경제로 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식시장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주시장에서 수익 낸 것이 빠져나와서 정말 가족들한테 뭐 외식이라도 한번 시켜주고 비싼 것도 좀 먹여주고, 그게 이제 경제가 도는 거니까 추석 연휴 때 그렇게 돌고 나면 우리 경제가 내년도에 우리 경제 성장률 2% 지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IMF에서 본 거에 2.2% 성장한다는 얘기가 이번 주에 나왔어요. 그러면 주식은 결국 갈 수 있죠. 아니 1% 성장한다 그러는데 3,400까지 왔는데 2% 성장한다 그러면 당연히 4,000 넘어야죠. 저는 이게 이번 발언이 너무 아쉬운 게 추석이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부스터 역할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3,500까지 됐어요. 그럼 이거 명절 다 모여서 나 코스피로 돈 벌었다고 얼마나 자랑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못 샀던 배 아픈 이제 친척이 바로 연휴 끝나자마자 광클릭을 해가지고 매수가 돌격이 되더라고요. 포모. 그때 저희도 보면 2021년 그 설날 전후로 맞아요. 그런 거 포모가 확산됐죠. 맞아요. 네, 딱 그 명절이 굉장히 사람을 많이 바꿔놓는 게 되더라고요. 그거 봤을 때. 아 이번에 삼성전자 기세 좋고 파월이 그 발언만 안 했어도 4천을 그냥 쉽게 넘어갈 텐데. 근데 저는 오히려 한번 쉬었다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지금 85,000원에서 차라리 레벨업 해버리는 게 차라리 좀 더 길게 보자. 길게 보자. 네.
자 그러면 저희 재무제표상으로 좀 뭐 예. 좀 힌트를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굉장히 어렵다라고 예. 보시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것이 이 네이버의 증권 화면이에요. 예, 저도 제일 많이 봅니다. 예, 네이버 증권 화면에서 우리가 딱 보면 여기서 이제 그 종목 분석에서 보면 재무제표들이 나오거든요. 그냥 예. 숫자,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수익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2라고 표현된 거 있습니다. 2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가 예상치인데 예상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쳐다봐도 상당히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영업 이익률, 이익률도 어떻게 증가하느냐. 최근에 우리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익은 증가하는데 이익 증가폭이 꺾이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올해 지금 영업 이익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보면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은 10% 미만이에요. 10% 미만의 지금 영업이익률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몇 프로가 나타나냐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40%가 넘습니다. 아, 엔비디아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100을 팔면 40이 남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영업이익률은 영업 활동에서 창출된 이익률이거든요. 그렇죠. 기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물건을 팔고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 근데 이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 불과 2024년 6월에 영업이익률이 30%대였어요. 물론 이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40%대로 올라왔으면 30% 정도 증가한 거죠. 어마어마한 수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저는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다소 줄어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업이익률이 이제 줄어든다는 것은 이렇게 그래프가 직선으로 가다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곡선으로 그래서 기울기가 이제 줄어든다는 의미인데 고속 성장하는 기업이 40%씩 성장하던 기업이 30% 성장한다고 성장을 안 하는 건가요? 30% 성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의 성장률은 복리 개념입니다. 100에서 시작해서 30이 가고 또 30하면 160이 가는 게 아니라 100에서 30이면 130이죠. 여기서 3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40하고 이번에 39 했다라고 해서 영업이익률이 줄어든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커진 몸집에서 40%가 또 늘어난 거야. 30%씩이면은 2년 반이면 2배 되거든요. 2배가 되는 거예요. 3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복리 개념으로 영업이익률이 늘어난다라는 거, ROE가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들을 어떻게 하느냐,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부 유료로든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다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실적 발표 나오면 전체 데이터를 엑셀로 엑셀을 다운받아가지고 소팅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15% 이상 되는 거. 우리나라 몇 개 기업 안 돼요? 한 200개?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우량 기업이지 잘못 오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량 기업이다 아니다. 어찌됐든 자 본론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하이닉스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꺾이지 않고 있고 ROE가 30%에서 40% 육박해요. ROE라는 것은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내 돈을 한 해에 40%씩 이익을 내준다라는 거죠. 이거는 은행이자랑은 차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삼성전자는 반면에 ROE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한 10% 정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과거에 이제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여러 사업부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삼성전자는 재무제표보다는 현재 새로운 모멘텀 HBM 퀄테스트 통과 이후에 납품, 그 다음에 M&A 이게 필요하고요.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영업이익률과 매출이 유지되느냐, 이것이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재무제표를 볼 때는 지금은 하이닉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3분기나 했을 때 지금 몇 프로까지 올라갈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영업이익률 자체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이 4조 6천억에서 9조 6천억까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률에 대한 데이터를 놓고 본다라면 영업이익률도 한 10% 넘게. 그러니까 2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한 6%대거든요. 근데 영업이익률도 어디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늘어나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늠해 보게 된다라면 메모리밖에 없지 않을까요? 메모리가 이제 가격을 인상해 버리는 거죠.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휴대폰에 대한 새로운 어떤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가장 큰 것은 메모리 가격 인상 효과겠죠. 비용은 가만히 있지만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나면 영업이익은 늘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HBM 납품도 시작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 올라갈 거고.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가 역대급 영업이익률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쯤이에요? 18%.
영업이익률이 18%.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에 영업이익률이 15%고요. 2021년에 영업이익률이 18%인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51조 영업이익 연간으로 분기당 10조 이상은 돈을 벌었다. 그때가 주가가 10만 원 달동말동했었으니까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저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찍어줘야 과거로 치면은 10만 원 정도 돌파하려면 영업이익률 20%는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이버 기준으로는 2017년 목표가 한 50조 찍어줄 걸로 보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영업이익률은 한 14%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7년에 전반 그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타난다라면 지금 주가는 9만 원 내지 그 이상으로 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시장 외형의 볼륨이 커졌으니까 저는 그러면 타점을 보면 9만 원 넘겨주면 매수 타점이다. 차라리 왜냐하면 9만 원대까지 매물대니까 그럼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갈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10만 전자는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우리가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좋은 주식을 싸게 사라라고 그랬지 좋은 주식을 사라라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 비싸게 사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좋은 주식 싸지려면 8만 원대 초반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그 매분기는 이제 체크해야죠.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러니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치 투자는 그냥 묻어두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매 분기 실적을 체크를 하고 매 분기가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얼마큼 괴리가 나타났는지 그 괴리의 이유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바꿀 만한 이유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요소인지 그것들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자,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포인트가 나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새로운 모멘텀 앞서 드렸던 두 가지 거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타나느냐라는 분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네이버에 나온 것들을 보면 이건 증권사 컨센서스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HBM 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금 현재 50조 정도 이익이 나오는 거에다가 HBM 모멘텀이 붙어버리면 이건 폭발해 버린다. 그럼 10만 원대 초반까지 갈 수 있다.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삼성전자는 좀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삼성전자 너무 많이 관심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조정을 또 줬으니까 이게 또 기회인지 여러분이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재무제표 이렇게 책이 나왔어요, 마치. 예, 재무제표가 나왔습니다. 핵심 투자 수업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더 많은 내용들 필요하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거고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례가 상당히 많이 됐고 재무제표 모르시는 분들 난 초보자다라고 하는데 초보자들 보실 수 있게 만든 책이고 실전에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많이 좀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또 재무제표를 보면 또 볼 수 있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네. 또 많이 영상 올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